일단 사드를 통한 이 외교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것 같고요. 이 호남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이 호남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이재명 시장이나 문재인 전 대표나 광주, 전남을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호남 대통령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호남을 발전시키고 또 호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지 호남 공약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. 이재명 시장의 호남 공약들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, 정 의원님. 네, 지금 뭐 여러 후보들이 그 호남에 관련된 뭐 개발 공약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. 네, 결국 이재명 시장이 인식하는 호남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호남의 침체를 이뤄낸 게 초래하게 된 게 가장 무엇이냐. 결국 호남의 발전을 이끌어낼 변화 발전의 주체인 그 인재들이 형성되지 못했다. 네. 무슨 말이냐. 그 과거 정부에서 보면은 호남에 대한 그 인사차별,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이걸 이끌어갈 인사차별이 정말 심각했습니다. 그 서울대 그 국가 리더십 센터의 분석 보면 역대 정권에서 지난 그 박근혜 정부 4년간이 가장 인사차별이 호남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진출들이 적다고 합니다. 네.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. 이재명 시장의 그 첫 번째 공약이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입니다. 네. 이 적폐청산은 문제가 결국에는 이 적폐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중에 핵심이 인사 문제에 있어 어떤 불편, 부당함이었기 때문에 네. 이런 편중 인사를 갖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요. 호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? 예, 공정하게 할 것이고 두 네. 번째는 결국 이제 이 시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그 재정권을 갖다 이양해 주지는 않습니다. 네. 지금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재량 예산을 갖다 지방으로 넘기기만 해도 광주 같은 경우 1조 2천, 전남 같은 건 3조 8천, 전북이 3조, 그래서 한 8조 정도의 재량 예산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종속을 벗어나서 호남이 독자적인 또 자기 발전을 이끌어낸 동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. 네.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권을 확실하게 하겠다. 그 세 번째는 이 시장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되면은 네. 호남 지역이 약 3조 정도의 지방 예산이 또 내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갖고 지방의 농어민들 또 자영업자들을 살려서 호남을 살려내겠다. 이런 공약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인사탕평을 하고 그 다음에 네. 예산을 지방에 많이 적극적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지방 분권 기본소득을 실현해서 호남에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송영길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. 우리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공약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? 일단 문재인 후보는 나주 남평문시이고요. 고시 공부를 할 때 해남 대흥사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전남 도민으로 살았던 분입니다. 네. 그리고 호남의 정신을 존중하고 대통령이 되려고 호남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젊은 시절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6월 항쟁에 부산 국민운동 본부의 주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광주의 정신을 가장 잘 몸으로 실천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광주에 대한 공약은 참여정부 때 했던 한국전력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, 네. 안전이 나주로 가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. 공기업의 지방 이전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바로 한전의 이전이고 그건 참여정부의 성과입니다. 그런데 한전이 나주로 와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그 직원들의 정규율이 20%에 미치지 못하고 현지 직원 채용률도 아주 20% 이하입니다. 그래서 이 한전을 중심으로 이 광주 남구와 나주를 연결하는 혁신도시 시즌2 에너지밸리 사업을 만들고 광주의 100만 대 자동차 그린카 시스템을 뒷받침하겠다라는 것이 큰 이제 광주와 나주의 공약이고요. 이것을 추진해 가는데 정성호 의원이 말씀한 대로 호남의 인재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씨가 마른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호남과 연정하는 자세로 호남의 정치인을 키우겠다 이런 언급을 수차례 했습니다. 저 송영길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참여한 것도 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도 그 정권의 한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호남 발전
제 고향이 전남 고흥이고 네. 제가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으로서 호남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가겠습니다. 네. 송 의원님, 광주에서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재인 전 대표가 내려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광주에서 좀 이야기됐던 것들이 이 반문정서라는 단어거든요. 그 네.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그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국정 경험 과정에서 호남을 좀 홀대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거기에서 이 반문정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생각이신가요? 지난 대선 때 패배한 것이 가장 큰 어떤 책임이죠. 그걸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고 참여정부 때 인사차별을 했다는 것은 이 오도된 면이 많다고 봅니다.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용섭 전남대 출신의 우리 광주 이분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바로 우리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그리고 참여정부 때 대부분 장관이 다 호남 아니었습니까? 법무부 장관 천정배, 통일부 장관 정동영, 기획재산처 장관 장병환, 안행부 장관 이용섭, 그리고 이 임채정 광주일고 출신 국회의장, 김원기 전라북도 국회의장, 대법원장은 광주일고 출신 이영훈, 검찰총장은 여수 출신 김종빈, 감사원장은 목포 출신 전윤철, 대부분의 장관들이 호남 출신들이 많았습니다. 그만큼 호남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셨고 뭐 호남에 대해서 많은 관심 그리고 그런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이제 그런 오해들을 잘 풀어나가고 최근 이제 후보의 사모님 김정숙 여사가 정성을 다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많이 해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 의원님, 방금 네네. 송 의원께서 하신 이 말씀 반문정서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. 어떤 생각이신가요? 그 호남의 그 바닥의 정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참여정부 때 호남이 다들 우대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. 호남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. 몇몇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들이 발탁됐다고 하지만 결국 권력을 좀 만들어가고 핵심을 이루고 정책의 주요 결정을 해야 될 뭐 1, 2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그런 뭐 고위공무원에서는 상당히 소외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. 사실. 네.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은 뭐 호남의 인연을 강조하고 호남에다 공기업을 유치하고 뭐 기업을 유치하고 공단 만들어주겠다, 건설하겠다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결국에는 선거 때만 호남 안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여당 후보들도 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. 그런 게 되게 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냐. 선거 때만 호남이고 끝나고 나면은 그것은 전략적인 발언이었다. 뭐 선거를 위한 뭐 말이었다. 이렇게 돌려대 버렸기 때문에 호남 주민들이 우리 민주당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이 증명하고요. 이재명 시장이야말로 그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입니다. 네.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의 공약을 96%나 달성해갖고 정치적 신뢰를 얻고 있고 또 그의 삶의 과정이 신뢰, 또 국민과의 약속, 소통을 중시했습니다. 결국 호남 주민들이 바라는 인사차별, 그런 적폐들을 청산하고서 또 네. 공정하고 또 자유로운 그리고 호남이 스스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게 예산을 넘겨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런 철학과 의지의 측면에서 분명히 이재명 시장이 신뢰할 만한 그런 지도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정 의원께서 이 그 반문 정서 많이 해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밑바닥 정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의원님 짧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네, 아직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. 정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런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. 네.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다시 두 분 뵙겠습니다. 네. 2부에서 뵙겠습니다.